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3년 1월 1주차 인천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월세 시장 대혼란에 이은 전세 시장 연쇄 혼란. 시장의 키는 월세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는다 하되 물량 앞에 매이로다. 인천 시장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좀 뒷부분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앞부분으로 가져왔어요. 월세 거래량 엄청난 입주 물량이 있었던 2022년 그리고 2023년 약 4만 세대씩 입주를 앞두고 있죠. 그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월세 물량, 예년 평균을 훨씬 웃도는 월세 거래량이 터져줘야 됩니다. 근데 터져주고 있긴 해요. 402건. 자, 전세 거래량 살펴보시면 작년에 그 많은 입주 물량을 소화해 주려면 이 정도 거래량은 살아나줘야 돼요. 그럼 현재 196건이죠. 요 전세와 월세의 비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전세와 월세의 비율을 나타내는 표. 지금 보시면은 이거 아주 기이한 현상 아닌가요, 이거? 다른 광역시들은 보면 인천에 그 예년 평균만 보더라도 한 2대1 정도 수준, 전세 2건에 월세 1건에 거래되는 요 정도 수준의 모습이는 것이 많은 물량을 찾으려고 하니까 전세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월세로 물량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 전세로 돌릴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내몰릴 수도 있겠다. 그나마 인구가 늘어나는 폭이 과연 이걸 다 물량을 쳐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월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월세 물량이 만약에 지금과 같은 속도로 빠르게 이렇게 늘어나주지 않는다면은 아마 전세 시장까지 같이 혼란, 전체 임대 시장에 전체적인 혼란을 가져올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월세 물량 거래량이 비중이 이렇게 많이 차지한다는 말은 전세 시장 혼란은 불보듯 뻔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보증금, 이 잔금을 못 치러서 전세 입자를 받아서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월세로만 쏠림이 심해지고 있어요. 집을 보러 오지 않아요. 마음은 다급해져요. 이런 상황이 좀 계속해서 연이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연도별 입주 물량 보시면 인천 지역 4만 건, 대구에 3만 4천 건도 무시무시하죠. 이것도 비교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인구 1000만으로 놓고도 또 비교해 봅니다. 일단 인구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20년, 21년 흐름을 통해서 21년, 22년 요 예전에 공개했던 자료입니다. 295만 3천. 근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자료를 보니까 296만 7천. 인구가 예상보다 한 1.4만 명 정도 더 빨리 늘었어요. 2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날 때보다 이 정도 늘어났더라. 1.4만 명 정도. 전체적인 인구는 21년에서 22년으로 가면서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인구 보너스 효과 2만 명. 4만 가구의 물량을 해치우려면 2만 가구 정도 유입돼줘야 되겠구나. 그래도 쉽지 않았죠. 올해도 입주 물량 많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한 2만 명 정도 들어와 준다면 또 뭐 그나마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른 광역시들은 대구는 보시면은 2021년도에 20년에서 21년도로 넘어가는 이 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나마 그 다음에는 감소폭이 조금 축소되었다. 이게 2024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2050년 가면 대구 어떻게 되나요? 인구 180만 됩니다. 180만. 인구 180만에 아파트 개수는 일부 멸실도 있겠지만 1년에 한번 뭐 적정 인구수 대비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잖아요. 1년에 한 12,000채씩 1.2만 가구씩 몇 년인가요? 25년 세월 동안 지으면은 이 집 수가 몇 개인가요, 이거? 그냥 30만 개 되죠. 지금은 65만 개 되거든요. 그때 되면 뭐 멸실 제외하고 지금 65만 개 수준에서 한 25만 개만 더 지어진다고 해도 2인당 아파트 한 개씩 나눠주는 정도 수준 됩니다. 타 광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나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인천은 그나마 그거 바라보고 너무 많이 지었는 것도 있죠. 인구 1000만으로 가정했을 때 인구수 대비 적정 공급 물량을 이야기하고자 했을 때 대구는 2019년 한 해 반짝 물량 적었어요. 이때 집중적으로 투기꾼들은 이 시기를 집중 공략합니다. 입주 물량 적어. 이렇게 하면서 공략해요. 근데 인천은 늘상 적정 공급량보다 많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천은 인구가 유입되는 거죠.
인구가 유입되고요. 유입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량이 늘어나는데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과 같이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급 물량이 똑같이 많아 보여도 그 차이는 이렇게 있습니다. 적정 물량 지금 갈색 선으로 제가 지금 빨간색 선으로 물결선으로 표시하는데요. 그래서 대구가 인천보다 더 힘들었던 이유, 힘들어했던 이유. 인천은 또 계속해서 인구가 이 정도 속도로 공급이 된다면 추후에 물론 물량은 많고 인접해 있는 경기도도 물량이 많고 뭐 그런 부담은 있겠지만 우선 일단 한 시름 넘기고 나면 그 이후의 시장의 흐름은 또 대구와 또 판이하게 다른 흐름으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인구 천만으로 연평균 공급량 해보면 인천이 1위. 그래서 제가 2022년 초반에 인천 상승하고 있을 때 사실상 제일 위험한 도시는 인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상승 흐름을 이어갔던 인천. 하지만 그 상승폭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반납해버렸죠. 가액지수 변동률 인천 뭐 반등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의미 없습니다. 이거 60 이상 빵빵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 물량이 소진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2월 26일자 자료 인천 마이너스 1.18 놀라운 모습 나왔대요. 매매건 전세건 둘 다 놀라운 모습. 그러던 것이 1월 2일자 자료예요. 1월 2일자. 근데 정부 대책 언제 나왔어요? 1월 3일 날 대책 발표했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요 지수가 하락은 낙폭을 줄였다고 언론에서는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진짜 황당해요. 이 매매나 전세나 이 발표되는 날짜는 1월 5일자일 텐데요. 이게 조사되는 날짜는 1월 2일자 기준이에요. 1월 2일자. 근데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18에서 마이너스 0.99로 낙폭을 줄였다고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 신문 기사들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희한할 노릇입니다. 매도 물량인데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인천 매도 물량 현재 25,000건. 25,000건. 여기도 감소하는 흐름 보이고 있었지만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작년처럼 또 늘어나는 흐름 나타날지도 있습니다. 왜?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 물량 역대 최고치 15,588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소진되려면 월 평균 한 5,000건의 전세 거래가 터져주면은 이 정도 물량이면은 좀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만큼 거래량이 안 터져주더라고요. 월세 물량 마찬가지로 거의 연중 최고치 7,432건. 월세 물량은 이렇게 많더라도 정말 작년 초반같이 한 달에 한 4,000건씩 물량이 막 터져주면은 어느 정도 이 해소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새로운 물량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 집이 다시 임대로 나오고 이런 좀 악순환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인천에 1월달 월세 거래량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어쨌든 해볼 만한 물량인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전체 임대 물량 23,000건 넘어서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분양권 매도 물량 다른 곳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자료죠. 파란색이 2023년이거든요. 노란색 선 2021년에 분위기 좀 안 좋았다가 막 이때 어땠나요? 미분양 물량 인천시청이 공개되는 자리에 보면은 건설사 미공개 막 이런 자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계속 해소되어 나갔어요. 계속 해소되어 나가고 그 다음 시장 분위기 다시 그 바닥을 기다가 2020년 빨간 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나타났을 때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물량이 늘어나는 현상. 이 차트를 한 줄로 길게 시계열로 나타내보면 2020년은 아마 요런 흐름이었을 거고요. 2021년 2년에는 요렇게 배턴을 이어받아서 지금 2023년 지금 요렇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요게 지금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전매 해제되거나 또 이렇게 된다면 이 물량도 소화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아 보인다. 자, 요거 제가 동네별로 쭉쭉 세어봤거든요. 자, 한 곳씩 입주하는 곳이 한 군데씩 나올 때마다 물량은 줄어들어요. 하지만 전체 물량이 늘어난다 하면 동네별로 하나씩 찍어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동네별로 매물이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아마 눈치채실 거예요. 아파트 거래량은 턱없이 부족하죠. 지금 똑같은 날수 1월달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월세는 400건 거래됐어요. 전세는 한 200건 거래됐었죠. 매매는 26건이에요. 26건.
규제 해제고 뭐시고 약발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이런 시장 분위기.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해주면 뭐합니까? 거래가 살아나지를 못하는 걸요. 12월 달은 조금 더 많을 것 같긴 하죠. 근데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해제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쉬울까? 근래 들어서 직거래 비율 좀 높아졌고요. 제가 몇 %씩 떨어진다고 굳이 40%, 30% 이게 워낙 40% 하락이 워낙 흔해버려서 그냥 높은 가격대 한 8억 이상 갔던 물건들이 한 5억, 6억에 거래되고 있는구나. 그 다음 7억대에 갔던 물건들이 4억대, 6억 중후반, 7억대까지 갔던 물건이 4억대에 거래되는구나. 요런 느낌. 그리고 5억대 물건은 4억대, 3억대까지도 5억 후반까지 갔던 것도 3억대에 거래되기도 하고요. 앞자리들이 단순히 숫자 1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한 2억씩은 기본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이런 흐름. 오를 때도 시기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인천에 40% 떨어졌다 그래도 이게 오름폭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막 2배, 3배 올랐던 게 2배, 3배 올랐던 것이 40% 떨어져 봐야 또 누군가는 보면 야 저거 비싸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에 이 물량이 다 소진되고 난 그 다음 그래도 입주 물량 계속 많이 있긴 있어요. 또 분양도 많이 할 예정도 있긴 있고요. 또 그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만약 지금 입주가 더 이상 공급이 안 되어버리는 시장이 온다면 다음에 인천시장 한번 도전해볼 만하겠는데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가격 낮은 부분 4억까지 갔던 것이 2억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3억 천까지 갔던 것이 1억 7천. 떨어지는 데는 날개가 없더라. 상하 구분이 없더라. 그 다음 날짜 놀라운 신고가가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40% 하락 주류를 이루더라. 40% 하락이 주류를 이룬다. 덜 떨어진 것 보면 거래 공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높은 가격 형성이 안 되었다 뿐일 거예요. 자, 방금 신고가를 기록한 것 2017년도에 6억 하던 것이 지금 13억. 또 가격을 많이 반납하는 아파트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띄엄띄엄 나와야지. 저런 게 있어야지 또 투자자들이 또 혹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40% 하락을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더라는 부분. 이 편에서 송도도 마찬가지로 이거 송도 요즘 근래 많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오를 때도 막 미친 듯이 올랐었는데 근데 광역시 수준에서 84제곱미터가 10억이다. 이 인천 시민들의 그 소득이 많다 한들 좀 제한적인 부분은 있어요. 네. 나머지 가격들도 가격 오늘 흐름 많이 짚진 않을게요. 요거는 아실이라는 사이트에서 나오는데 제가 한 2개월치를 했는 것 중에서 하락률 높은 순서대로 해보니까 50% 하락하는 것도 제법 있고 40% 후반대 40% 중후반대로 하락하는 곳들도 많이 있고 일단 40% 하락에 이름을 올린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부분.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자료는 보실 때 7거래 중 직거래 제외라고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제외, 이 중에서 40% 이상 하락했는 물건인데 직거래는 없어요. 요거 다 중개거래 건수들만 나타나 있는 겁니다. 건당 거래 대금은 작년 말에 올라가는 추세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거래량은 인천 지역은 아무래도 한 2,500건 정도는 좀 돌파하는 것이 분위기 반전을 위한 시그널로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1,000건 넘기에도 버거운 상황. 2,500건 정도? 네,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3억 미만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흐름. 6억 이상 거래도 다시 늘어나지 않는 흐름. 비율도 다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한 10% 정도. 분양권 거래량은 근래 굉장히 많았거든요. 300~400건씩 이렇게 거래가 터져주는 게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거래량입니다. 아마 인천 지역 분양권 거래량이 전국에서 거래되는 분양권 거래량 양이랑 아마 비슷하지 싶어요. 그만큼 물량도 많았지만 소진되는 속도도 빠르더라. 근데 쌓여가는 매물의 증가량도 빠르더라. 직거래 비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20% 정도를 기준으로 봐요. 6억까지 갔던 것들이 4억 후반대. 6억까지 갔던 것들이 4억 후반대. 검단 저런 것도 초반에 미분양 많이 됐었죠. 아무튼 여기도 프리미엄은 1, 2억씩은 기본적으로 빠지더라. 그거 왜 이렇게 안 떨어져요? 누군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4억 9천까지 갔던 것이 4억 8천에 거래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이 기지개도 한번 제대로 못 펴봤다. 남들은 이렇게 비싼 가격에 거래 한 번이라도 대보기라도 기지개를 못 펴봐서 그렇지 가격대가 국평의 가격 대략 4억대 사람들이 손댈 수 있는 물건들이 어느 정도 대출을 받고
뭐 DSR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저촉받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대출을 받고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고, 이게 실거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 정도 가격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지 7억, 8억, 10억 그거 보통 가게에서는 접근하기 힘들다. 단순히 거래량이 많다. 가격대가 뭐 대구도 웬만한 지역은 분양가가 워낙 높아 놓으니까 대구는 분양권이 5억 이상이 거의 뭐 주류를 이루잖아요. 거래가. 부산, 대구는 그런 분위기인데 인천은 분양가가 낮았고 또 택지가 좀 싼 곳이었다 보니까 분양가가 낮았고, 네, 그 외에 비싸봐야 5억 초반. 뭐 별 차이 없죠. 좀 약간 대형 평형이 5억 초반 이런 모습. 어쨌든 대구 시내 분양하는 곳하고 인천은 외곽 쪽에 분양했는 곳하고 그런 정도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도 외곽 지역 분양해놓은 곳, 서구 근래 거래되는 것, 외곽은, 서구는 외곽은 아니죠. 서구도 거래 조금 비인기 지역이고 이러면 그 가격대, 야, 서구에 사놓을까? 인천에 한 개 사놓을까? 전세 거래량 200건, 월세 거래량보다 훨씬 못 미치죠. 이 정도 3,000건 월간 3,000건의 거래량으로는 안 되거든요. 요거 해봐야 10,000개밖에 안 되죠. 전세 물량은 훨씬 더 많잖아요. 요 배수가, 매물 대 요 배수가 한 3배 정도 차이. 뭐 그 정도 부분,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인천은 아주 특이하더라. 입주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월세로 막 쳐냅니다. 자금 많은 투자자들 가능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힘들더라. 딴 도시하고 완전 딴판이 내지면 딴 도시들은 연초에 이 비율이 높았다가 낮아지는 흐름. 타 도시들은 이런 흐름인데요. 인천만 좀 특이하게 이런 흐름으로 갔어요. 왜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냐, 좀 저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니까 인천이 이 연말 이 하반기로 가면서 입주 물량 쳐내지 못했던 아파트들 전세 가격이 쭉쭉 빠지면서 보통 지금 이 시기에 잘만 계산해 보면 월세가 전세보다 더 싼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싼 전세 매물들이 늘어나면은 요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뭐 3, 4억씩 빠지는 거, 아파트 가격 뭐 3, 4억 빠지는 게 예산일인데 전세 가격 3, 4억 빠지는 거 뭐 별반 다를 거 있겠습니까? 이게 인천이 이 정도면 서울은 더 장난 아닙니다. 이게 그 가격 아랫부분으로 내려와도 마찬가지로 2, 3억씩 우습게 빠지더라. 이것이 매매 시장을 지금 얼마나 흔들고 있습니까? 전세 반환 보증금 대출 알아본다고 발등에 분 떨어진 사람들 천지 삐깔리더라고요. 자, 그 전세 보증금 합을 보면 아무튼 시장이 장난 아니게 크더라. 이 한 달이 움직이는 게, 작년에 한 달이 움직였던 게 조단입니다. 조단이. 예년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 하지만 건당 대금은 또 좀 낮아지죠. 평균 전세 가격 건당으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쭉 우하향의 흐름은 올해까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전세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20년 전세 가격보다 낮아져 있어요. 그리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19년의 전세 가격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뭐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매물은 쌓여가는데 거래량 이렇게 늘어났던 흐름 속에서 지금은 뭔가 분위기 좀 다르죠. 여기서 치고 나와야지 인천은 살아남지, 이러지 않으면 정말 인천은 헬 인천이 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전세 물량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전세와 월세의 경쟁에서 전세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네, 그 부분 사무미만 비중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4억 이상 비도진, 이제 전국 모습이 다 똑같죠. 대구는 요 10% 계속 지키고 있는데 인천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죠. 대구는 올해 요거 인천에서 지금 보고 있는 모습 아마 보시게 될 것 같고요. 월세 거래량, 압도적인 월세 거래량, 이것도 내년에도 지속되어야 되는데, 과연 인구가 얼마나 늘어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균 월세 가격 쭉 오르던 흐름 속에서 얘도 이제 한 10월 달쯤에 꼭지 찍었을 거예요. 울산이나 이런 지역들, 뒤늦게 하락 시작한 지역들 보면 10월 달에 꼭지를 찍고, 먼저 하락을 시작했던 도시들은 대구나 부산 같은 이런 곳들은 7월 달에 꼭지를 찍기 시작했었죠. 사람들 월세 무한정 오른다고 막 외국 사례를 들면서, 야, 미국에 어디 사는 사람이 월세를 얼마나 비싸게 사는지 아나 하면서 전세가 얼마나 고마운 제도인지 알아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전세 물량 넘쳐나고 월세 물량 넘쳐나면 그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게 시장 경제 원리 아니겠습니까? 평균 월세 보증금 계속 떨어지는 흐름들은 크게 뭐 반등하지는 못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전체 임대 거래량 한 달에 이만큼의 거래량 올해도 나와줘야지 그나마 무사히 넘길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느낌입니다. 긴 시간 신청 감사합니다.